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에 있는 전임관리단 전원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관리단에 대한 그 관리 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사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경기도 쪽에서 지금 질문 사항이 들어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관리 직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근로관계라든지 해고라든지 업무상 재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근로관계에서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하고, 그 다음 노동조합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다시 말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법이 지금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관리업체와 뭐 관리단 또는 여러분들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과 이 관리단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적 근로관계인 근로기준법을 사용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유급주 휴일하고 연차 휴가 이것은 반드시 좀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거는 관리 업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자치 관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금 부분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크게 보면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이 있게 됩니다. 근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 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구조로 또 설명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근로자분께서 이제 그만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한 날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에 총 지금 실제 받은 임금 있지 않습니까? 실제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나누기 3개월을 일수로 나눈 거죠. 나눠주면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있거든요. 기본급 좀 뒤에 좀 이야기할까요? 기본급 등과 같이 사전에 주기로 한 임금을 우리는 통상임금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단 쪽에 계신 분들은 꼭 이 점은 좀 여러분들 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은. 또 하나, 그 다음으로는 체불임금 같은 경우인데요.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관리단에 계신 분들은 체불은 하지는 않으시겠죠. 절대는 해서도 안 되고요. 혹시라도 어떤 시행사 측에 있는 관리업체하고 뭐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기면서 임금을 못 주는 사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혹시 대처하는 부분 다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지방고용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일반적으로 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뭐 진정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양식을 좀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채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급 명령이라든지 그 소송하실 때는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 금품 확인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서 이 그 지급 명령 신청서에 증거 자료로 입증 자료로 넣어 주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단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최종 3개월간, 그 다음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청구를 하면 근로자들은 일단 최우선 변제권에서 받아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이제 앉아부터 좀 제가 볼 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업체 측에서 이렇게 기본 그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 내역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임금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기본급합 수당인데 그 수당은 법정 수당하고 약정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본급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 생계비라든지 직무 가치, 보유 능력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고려해서 기본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단에 계신 분들은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는 그 관리단에 계신 분들께서는 위원들이는 관리인께서는 여기는 다 이렇게 구분 소유자분들이 이 지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또 여기에 입점주 분들 있죠. 임차인이든 또 직영하시는 또 저 입점주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별로 주셔야 됩니다. 기본급은 반드시 그 직급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기본급 뜻 자체가 생계나 직무 가치 보유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좀 주는 부분이고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집합 건물이 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직무 가치나 보유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주어버리면 결국에 입점주분들의 관리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비용 발생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회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출액을 좀 많이 내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그 이익을 발생한 거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수익에서 이익을 지금 빼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순수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각종 성과급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합건물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만 이렇게 회사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원래 뜻이 생계비라 직무 가치를 보유 능력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 가치와 보유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기본급을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뜻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근무 위에 자급이나 근무에 대해서 근로자 의욕을 돋기 위해서 지급된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우리는 여기는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오늘도 벌고 내일도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 비용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당이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관리단 측에서 꼭 염두에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림을 사셔야 됩니다. 그 수당에는 크게 법정 수당하고 약정 수당이 있게 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차 근로 수당 같은 경우 연차는 되도록 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차를 쓰게 하셔야지 연차 때 나오게 해서 근로수당을 또 주게 되면 그것도 완전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임금 내역서에 보면 연차 수당 같은 걸 좀 없애가지고 그 1년 내에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관리단에 집합 건물에 별 건물 보존 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면, 예, 그리고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연차 수당을 주셔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웬만하면 있죠. 요 집합 건물에서는 별로 아마 시설팀이든 보안팀이든 미화팀이든 이렇게 관리팀이든 별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누수라든지 각종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를 불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차수를 되도록 쓰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시간 외 근로수당 같은 경우도 있죠. 휴일 근로수당이라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도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단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보안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4명을 써야 되는데 3명을 써가지고 야간 근로수당이 시간 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간에 근로수당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런 경우에도 시간에 근로수당 주는 것보다 웬만하면 직원을 한 명 더 뽑아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월차 수당, 생리 수당, 산전 후 휴가 수당, 휴업 수당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없애야 되죠. 물론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리수당이나 산전 후 휴가 수당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거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좀 약자에게는 배려를 좀 꼭 해주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법정 수당이 있죠. 꼭 연차 수당 같은 거를 빼시라는 거예요. 연차를 좀 쓰도록 하고, 그렇게 좀, 법정 수당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그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격리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시니까. 그 다음, 약정 수당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그 관리단 측에서는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되죠. 단체 협약에서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에는 정함이 없이 있죠. 여러분, 단체 협약상으로 정기 상여금이라든지 700%라든 이런 걸 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해고 부분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부분인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하고 부당한 해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해고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3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리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해고 같은 경우는 먼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업무 적성이라든지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나 또 자격증이 없는 경우, 또 업무 저성과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 30일 전에 해고를 하거나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서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냥 해고를 하면 되죠. 보통은 여러분들 통상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원분들에 대해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전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단에서. 근데 갑질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거기가 아시고 여러분들이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팀별로 팀장님들한테 여쭤보시면 팀장급에서 앉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자주 한다거나 근무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또는 사적인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거나 또는 기업 우리 관리단 외에서 뭐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징계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그 지역규칙에 만약에 징계 절차 거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일반적으로 거치지 않고도 바로 앉아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앉아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합 건물의 모든 것은 사측 자치긴 한데 전용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 직원들이 잘 이렇게 공용 부분 훼손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훼손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대 업무를 방해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께서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꼭 요즘을 염려해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주의 비극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용 부분을 뭐 꼭 그 어떤 일부분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층마다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고요. 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게다가 그런 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기 전에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자기 건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디자인하고 틀을 만드는데도 보통 한 4, 5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집회를 하시고 이래서 절차를 다 거쳐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민형사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은 직원들 분들은 특히 이제 징계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단에 계신 분들도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께서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셔가지고 자기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고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있는가요? 없을 거라 봅니다. 그 사용자 측의 경영상의 사유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서 뭐 합리적인 공정하게 최후 수단으로 해고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 집합 건물에서 그 돈을 못 줄 정도까지 경영상에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부당해고 부분입니다. 부당해고 여러분들 부당하게 여러분들이 갑질을 하셔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께서나 또는 위원들이나 관리인들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부당한지 안 한지를 알려고 하면 부당해고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까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를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해고를 여러분들이 어떤 근로자가 당하게 됐을 때는 그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해서 이제 하면 거기서 노동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관리단 측에 이렇게 와서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당해고를 3개월 이내 조사를 다 끝나고 결정서를 만약에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근로자가 받았다고 합시다.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래도 억울하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리고 이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곧바로 법원에 부당하고 소송하면 되는 부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직원분들이 정말 보면 정말 일 잘하고 제대로 이렇게 건물 관리 보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간질을 한다든지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전혀 능력이 안 되고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급이 많다든지 또는 아까 공용부 무단훼손에 징계 해고가 되는 사유들 아까 잠을 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사람을 새로운 분들 좋은 분들을 교체하셔야 될 부분이 관리단에서 특히 관리인께서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리위원회에서도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똑똑하신 분 그리고 공정하신 분을 모셔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근로자분들께서도 여기 집합건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4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적인 행위나 근무지 이탈해 가지고는 그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재해가 만약 발생한다면은 질병이 생겼다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단 측이나 아니면 그 관리업체에 그 확인서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떼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관리단 측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근로복지공단에 만약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 사업주가 어떨 때는 관리단 측에서나 그 관리업체 측에서는 만약에 업무상에 이렇게 사고로 재해를 입었는데도 사실 확인증을 만약에 안 주고 이러면 진정서를 적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제출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좀 조사를 보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보험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판단을 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산업재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온다든지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한다면은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뭐 심사 청구를 하면 또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 90일 이내에 또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이름에도 좀 불구하면 행정소송을 이제 좀 제기하면 되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거나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는 거죠.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로자 분들은 더 잘 아시는 게 좀 좋고요. 자기 권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산재보험하고 근로자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화재보험들 그 근로자분들이 따로 앉아 들고 있다면 이거와 산재보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약관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화재보험에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별도고 산재보험에서 받아내고 또 다른 곳에서도 받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점도 근로자분들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지금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한법률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분들께서도 거기에 앉아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쭤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관리단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관리인께서나 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오늘 요약을 한다면, 우리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가치와 보유 능력에 따라서 기본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책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원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관리단에서는 우리 그 회사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 부분, 즉 법정 수당과 약정 수당은 되도록이면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런 말을 하면 야,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직원분들에 대해서 있죠. 웬만하면 함께 가시고 하시되 함께 가시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한 공용 부분하고 그러니까 전용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합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하지 않아서 입점주분들끼리 싸우고 이런 난리거든요. 그것이 관리사무소의 책임이거든요. 건물의 보존 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해고 부분도 통상해고하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지만 우리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는데 웬만하면 업무 적성이나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돼가지고 통상예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교체를 해야 되고, 징계고까지 발생하는 그러니까 다시 공용 부분이나 이렇게 무단 해소하는 걸 그냥 둔다든지, 묵과 있다든지, 하도록 뒀다든지, 하도록 또 부추겼다, 이런 거는 반드시 징계되는 겁니다.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 위원들께서도 그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 집합 건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주 잔다든지 이런 부분, 또 허위사실을 또 한다든지 이런 거는 꼭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부당해고는 여러분들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과연 그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확인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하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신 부분은 우리 그 관리단에 있는 직원분들과 우리 입점주분들은 함께 가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건물 보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직원분들. 그리고, 그 웬만하면 직원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입점주분들은 갑질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본인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있죠.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제일 직원분들, 다른 직원분들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지만 관리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 엄하게 뭐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 무단 훼손한다든지 그거는 엄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하기만 하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입점주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건물에 어떤 3층 건물이 3층에 어떤 누구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뭐 이렇게 팜플렛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막 어떤 301호가 예를 들어서 붙여놨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붙여놨고 있고 근데 자기는 예를 303호라고 합시다. 303호도 이렇게 비슷하게 붙여놨는데 303호 그만 관리사무소 소장들이나 직원들이 떼버리고 302호는 가만히 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거거든요. 입점주분들께서는. 그거는 소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장 그 사람이. 그 소장은 관리단의 업무를 방어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켜야 됩니다. 징계사유로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하시는 분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께서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직원분들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용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공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하고 절차에 맞추어서 그리고 건물 전체에 그런데 공용 부분을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절차에 맞추어서 관리단 집회를 하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경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건물의 재산권과 미래 가치가 좀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건축 업체들, 건축사 이런 분들을 좀 데리고 오셔가지고 한번 보게 하고 그런 어떤 디자인을 다 만들고 설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단 집회를 하셔가지고 공용 부분 무단 훼손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붙이고 하는 게 괜찮은데 이게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겁니다. 부숴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앉아 관리규약부터 해서 좀 들어갈게요. 오늘도 조금 법률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고 있죠.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좀 쉽게 되도록 그러면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